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시즌2 천원석의 횡설수설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이지만 이 사회는 아직도 혼란과 갈등 속에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는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하루바삐 이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절을 보고 싶은 봄날입니다. 오늘은 비록 그런 우울한 날들 중에 하루지만 파릇파릇한 새로운 사회 소년생들을 좀 모시고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시즌1에서 대안교육 중에 하나였던 발드로프 교육을 자녀를 보내신 학부모를 모시고 발드로프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봤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그 발드로프 교육을 받고 졸업해서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 계신 젊은 두 분을 모셔서 그분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대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스튜디오에서 이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네, 스튜디오에 아주 젊은 기운이 꽉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기운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노래가 좀 약간 축축한 노래였을까요? 예,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나갔는데요. 네, 요새 광화문이 하도 시끄러워서 그냥 광화문이 들어가는 노래 한 곡 틀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좀 세신하기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오신 우리 두 분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편안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개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개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발도르프 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06년생 김진호라고 합니다. 네, 김진호 학생. 학생은 아니죠, 이제는. 네, 김진호 씨. 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발도르프 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안양 발도르프 학교를 졸업한 강다은이라고 합니다. 21살이고요. 올해 지금 수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살. 한창 좋으실 때. 우리 김진호 씨하고 강다은 씨. 그럼 두 분은 같은 학년? 아니에요. 어떻게 되시죠? 제가 한 살 위고 진호가 한 살 아래 후배입니다. 네. 누나가 되시고. 네. 네. 그러면 뭐 졸업 연도는 틀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먼저 1년 졸업하시고. 네. 하지만 학교는 같이 생활을 같이 하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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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도르프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낯서는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발도르프 교육이 뭔지. 발도르프가 사람 이름인가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우리 다은 씨가 대답해 주실까요? 네. 발도르프 교육이란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 배우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배울지 정하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걸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직접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배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자기가 배워야 될 걸 결정하는 교육이다. 네. 그러면은 내가 뭘 배우고 싶다 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떤 걸 배울지 그 길을 정해서 도전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짜여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수학 이런 공통 과목에 기껏하게 나눠줘 봐야 뭐 어떤 기술이든 뭐가 됐든 어떤 과목에 있어서 내가 선택 과목이 한두 가지가 있을 텐데 발도르프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면 뭐든지 다 개설이 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발도르프도. 아,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발도르프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짜여진 교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고른다는 개념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배우는 걸 정한다는 게 네. 나중에 자기가 뭘 배울 건지를 정한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조금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네. 나중에, 뭐, 대학을 가고 싶으면 그 과를 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정한다는 의미였고 학교에서 교과 과목은 정해져 있는 대로 받아요. 1학년 때부터 FP 수업 네. 아니면 그렇게. 그 받습니다. 교과에 정해져 있는 건 똑같은데. 네. 그렇지만 일반 공교육에서도 자기가 뭘 할 건가는 스스로 정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게 다양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다른 직업들하고 연결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그럼 공교육에서는 배우지 않는 과목인데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도 가르치더라. 뭐 구체적으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발도르프 학교는 이게 학년이 1학년부터 10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고등학교랑 중학교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한 9학년 과정쯤에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농사활동을 배우는 그런 것도 합니다.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 현장에 가서 네. 직접 농사를 져보고. 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목공이라든가.
그럼 어떻게 보면 인문계, 뭐 공고, 상고, 농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버무려져 있는. 네,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선택의 폭도 훨씬 높고. 그런데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다면 그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계신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양하게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발드로프 학교가 전에 학부형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 두 분은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저희는 안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양에서. 네. 몇 명이 같이 했어요, 그때? 저 졸업할 때 당시에는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니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9학년부터 12학년이 상급 과정이라 그래서 좀 별개예요. 아, 20문 정도. 네. 와, 그러면 20명이 나이 차이는 있지만 되게 끈끈하겠다. 네. 아무래도 그럼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아직도 지금 학교에 남아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졸업하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진호 씨는 중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일반 초등학교 다녔던 거고, 네. 1학년부터 발도르프 가게 됐던 거고, 우리 다은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1, 2, 3학년 때는 역시 공교육을 다니셨던 건가요? 아니요, 공교육이 아니라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사는 기숙사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학교 생활을 하다가 도시로 올라오게 되면서 발도르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기숙사를 보내요? 네.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 처음에 엄마가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네. 가서 농사꾼 되라고? 농사꾼 되라기보다는 뭔가 스스로 삶을 가꾸고 좀 그런 걸 독립성? 그런 걸 좀 기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되게 어릴 때인데 엄마가 품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살으라고 했을 때 괜찮았어요? 아, 펑펑 울었죠. 가서도 막 울고 불고 했는데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지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방학 때만 집에 올라가고. 와, 이거는 엄마가 독하신 거예요? 우리 다은 씨가 독한 거예요? 둘 다. 대단하시다. 네, 그만큼 부모님이 어떤 교육 철학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발도르프 교육이 오신 거고, 우리 진호 씨는 초등학교까지는 공교육을 다니시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발도르프로 갔는데, 이건 부모님의 선택이었어요? 아니면 진호 씨의 의지가 좀 들어간 건가요? 정 100% 부모님의 결정이시죠. 부모님이 왜 진호 씨를 발도르프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는 잠깐 경주에서 가서 살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 중학교 때로 올라오고 나니까 별로 질이 안 좋은 중학교로 배정이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발도르프 학교를 찾으신 거죠. 아, 경주에 잠깐 있다가 이제 네. 수도권 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죠, 그러면? 원래 수도권 살다가 좀 피부병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경주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왔는데 중학교가 나름대로 이렇게 별로 학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셔서 발도르프로. 네네. 아니, 다른 데 전학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발도르프예요, 그래도? 저도 그때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다녀보니까 괜찮은 생각이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학교를 발도르프로 가라. 그랬더니 그때 어땠어요? 처음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되게 좁고 되게 옹기종기 있어가지고 이게 학교가 맞나 싶었어요. 되게. 그래서 되게 황당하고 처음에는 별로 내키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여기가 괜찮다라고 느낀 시기는 언제예요? 그리고 그 계기는 뭐였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졸업하고 나서 느낀 것 같아요. 아, 다닐 때는 몰랐는데. 다닐 때는 네, 몰랐어요. 우리 다은 씨는 어땠어요? 저 발도르프가 참 괜찮은 곳이구나라고 느낀 어떤 시기가 있었나요? 느낀 시기. 저도 졸업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발도르프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했던 경험들이 나한테 이만큼으로 쌓였구나.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더 많은 걸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교육 다니고 교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공교육이 아니라 이런 대안교육인데
그때는 좋고 나쁨, 나는 공교육을 안 받고 이런 걸 받아, 이런 것들에 대한 때로는 좋은 기분이 더 있었어요?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더 컸어요? 아니면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안교육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컸어요? 불안감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 그래서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고서 자꾸 일반 학교 아이들과 비교도 하게 되고 내가 쟤들보다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불안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공부에 집중하고 경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가끔씩 드는 불안이지 좀 잊혀졌어요. 네. 내가 여기서 더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진호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냥 그 학교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너무 그러니까 나가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다녀보자 해가지고 네. 어쨌든 이게 대안교육이니까 이제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분 다 중학교 검정고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쳐갖고 나오신 거고 두 분 다 졸업을 하고 났더니 이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보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사회에 나갔더니 어떤 지점에서 그런 것들이 확 느끼시게 됐나요?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진호 씨 같은 경우는? 그 공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교육이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시 교육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정해진 틀 안에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많이 치는데 저희 발도르프 교육은 입시 교육이랑 되게 동떨어져가지고 예술도 하고 악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다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에 막상 이렇게 딱 나갔을 때 크게 이렇게 막 부담되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새로운 것이 오더라도 뭐 별로 두려움 없이. 네, 저는 그랬었어요. 우리 다은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그쵸 일단 대학을 막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1년 동안 졸업했으니까 한번 딱 해보자 해서 자격증 같은 거를 막 따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발도르프 교육을 안 나왔으면 이런 다양한 기회에도 도전해보지 않고 그냥 딱 한 길만 갔을 텐데 잘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나와서 어떤 기업에 취직한다든가 이게 일반적인 어떤 루트잖아요. 네. 그렇죠. 동기들은 전부 다 대학을 갔을 텐데 대부분 나는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한다.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불안감의 연장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거기다 지금 다은 씨는 지금 대학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 나와서는 대학을 준비 안 했는데 그럼 지금 대학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에서 대학이 필요하다는 걸 또 느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그 발도르프 학교를 나오고 이제 1년 동안 자격증 따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더 깊이 더 배우고 싶다. 세상에 대해 배우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대학교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워야겠다라고 결심했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우리 진호 씨는 대학에 대한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저는 딱히 대학 가서 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대학이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그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일단 대학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가 제 돈 내면서까지 공부를 더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대학에 대한 환멸이에요? 아니면 공부에 대한 둘 다인 것 같아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인생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군대 갔다 오고 알바하면서 돈 모으고 싶어요. 일단은 알바해서 돈 모으기 쉽지가 않을 텐데. 뭐 적당히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남들처럼 이렇게 짜여진 길로 안 가지 못했을 때 오는 조급함이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더 넓은 시각 속에서 또 나한테 다가오는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조적인 능력도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졸업하고 나서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대책으로 어떻게 될 때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의 주관 속에서 꼭 남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발도르프 대한교육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남들이 다 가는 어떤 그런 정해진 코스. 그래서 이 정규 이탈에서 벗어나면 괜히 불안해하고요. 나고자가 아니라 나는 나만의 방향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그걸 또 향해 도전하는 도전 의식. 아, 이런 것들이 발도르프에서 요구되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렇다면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은 씨 같은 경우는 발도르프 교육을 하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 내가 신청했던 교육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경험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 프로젝트라는 걸 하거든요. 프로젝트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주제 아무거나도 괜찮으니까 원하는 주제 하나를 골라서 반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그거를 멘토쌤을 통해서 거기서 마라톤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고 프로젝트로 마라톤을 진행했었어요. 아, 이게 논문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도 그런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직접 달렸다는 얘기예요? 네, 마라톤 직접 달리고 그걸 글로 쓰고 정리해서 또 발표를 하는 거죠.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 형식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보고서 아니면 나의 과정을 적은 그런 글이란 얘기죠. 과정을 적은 것도 따로 있고 논문도 따로 씁니다. 아, 그래요? 논문 기억으로. 네. 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하신 분들이 같이 발표하고 네. 어떻게 보면 성과 공유에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진호 씨는 어떤 거였었어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이렇게 각각 학년에 실습을 진행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학년에는 농업 실습을 진행하고 10학년 때는 뭐 측량 실습이라 그래가지고 도로에 이제 측량 같은 거 재고 11학년, 12학년 때는 사회 실습 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일을 배웁니다. 그런 게 되게 특이했던 경험이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의무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진 코스예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원하는 코스인데 학생별로 다 달라요. 가는 곳이. 11학년, 12학년 때는. 그러니까 고2, 고3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좀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말해주면은 학교에서 주선해주는 편이에요. 아, 직접 이게 교실 안에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부딪혀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미리 조금씩 경험을 해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마라톤은 몇 킬로 뛰었어요? 저는 10km, 20km, 40km 다 뛰었습니다. 풀코스를 도전했었다고요? 네, 도전했었어요. 몇 시간? 6시간 반 정도 걸렸지만 완주해냈습니다. 와, 체력이 엄청나셨겠다. 그때 정말 같이 뛰어주는 분 아니셨으면 포기할 뻔했는데 마라톤을 뛰면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다 응원해주고 좀 지쳐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같이 뛰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6시간 한 번쯤. 네. 그래도 평생 마라톤 또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 그러면. 네. 와, 딱 42.195km를 다 완주하고 났을 때, 딱 골인 할 때의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그때 기분은 진짜 힘들다는 생각이 근데 거의 머릿속에 반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 발도 막 너덜너덜하고 체력도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마라톤이 뛰면 뛸수록 정말 인생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과 경험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밑받침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풀코스를 달린 사람인데 그 경험이 엄청난 힘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 진호 씨 질 수 없죠? 네. 이런 경험 나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마라톤은 20km까지는 뛰어봤는데 42.195는 도저히 힘들 것 같고. 아니 20km도 엄청난 건데. 뭐 저는 연극 할 것 같아요. 아, 연극을. 네, 12학년 때 프로젝트 하고 연극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연극이라는 게 진짜 그 모든 학교 과정 이런 끝이라서 그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뭐 무대 공포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걸로 말미암아. 아니 두 분은 진짜 무대 공포증이라고 할까?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사람들 시선이 쫙 몰리는 데 있어서도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랄까? 뭐 이런 거 긴장도는 좀 많이 엿을 거라는 좀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표 같은 것도 사람들 앞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심지어 졸업할 때는 프로젝트에다가 연극까지 딱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은 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극 졸업생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네,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는 반 친구들끼리 다 같이, 네, 정해가지고. 몇 명이 하셨어요? 저는 5명이서 했습니다. 저희 5명이 반. 하셨고. 네. 신호 씨는? 저희도 5명. 5명. 네. 어떤 연극이었어요? 심판이라고 베르나르 베르나르의 심판. 네. 거기서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저 검사 검사 역할. 베르트랑이라고 네. 검사 역할. 우리 다은 씨는 어떤 극을 하셨어요? 저는 인형의 집이라는 연극 로라의 했었는데요. 거. 네. 그래가 주인공 로라 역을 로라 맡아가지고, 네, 진행했습니다. 집을 나가시는 장면. 네. 감정 막 폭발하고 막 그런 거. 아, 정말 멋있다. 정말 우리 일반 공교육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셨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대안교육 하면은 딱 드는 느낌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네. 저기 등록금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학교 다니면 들어가는 학원비가 또 만만치 않다. 네. 그런데 발드로프는 학원은 다니나요? 학원을 지향하진 않는데 다니는 거를 이렇게 막 막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진호 씨는? 저는 막 학교 다닐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가지고 저도 학원 다니긴 했었는데 일반 저기 공부 학원. 네. 네. 근데 저랑은 잘 안 맞았어요. 나는 공부는 아니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공교육 자체가 너무 틀에 짜여져 있고 시험만 보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그 등록금이 얼마 정도나 돼요? 발드로프에. 비싼 편이에요. 그죠? 네, 많이 비싸요. 집이 부모님이 부자셨구나. 그건 아니고. 다은 씨는 좀 어땠어요? 부모님이 버거워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아, 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결정한 교육이니까 다 이게 교육비 미래를 위한 투자지 하시면서 열심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깨어 계신 부모님들이시고 좀 나름대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인생관에 대한 다른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상당히 부담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에 이제 처음 입학할 때 그랬지만 졸업하실 때 부모님들이 또 따로 주셨던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반 우리 공교육 졸업할 때는 야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졸업할 때 부모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라는 말을 제일 들었어요. 그래서 30살 때까지는 뭐라도 계속 배워도 일 안 하고 배워도 되니까 너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라고 몇 년이 걸려도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하셨어요.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찌로 씨는요? 저희 부모님도 그냥 제가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네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알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하는 알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서두르진 않되 그러나 진중하게 살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의 내가 선택한 알바다. 같은 알바의 모습이지만 좀 다른 색깔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이제 앞으로 군대 갔다 오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 미래가 결정이 되긴 할 텐데 정말 멋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입니다. 네,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노래를 한 곡씩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진호 씨는 빅뱅의 라스트 댄스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노래를 왜 좋아하시게 됐나요? 그냥 요즘 출퇴근길에 자주 듣던 노래다 보니까 계속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듣다 보니 네. 네, 좋습니다. 빅뱅의 라스트 댄스 듣고 오겠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이젠 그난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나이가 들어서는 어른이 되나봐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사람들은 오늘도 과거에 머물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네요. 아직은 어려서 나 철이 안 드나 봐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 Hey,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설레이기만 해.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 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one last dance. 희미한 불빛이 되어 별들 사이로 Yeah 너 또한 이별이 되어 손짓하네요. 혼자가 되어서 나 외로워 보이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 Hey,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설레이기만 해.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 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one last dance. 음악은 계속해서 흐르고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기회를 줘. 제발 단 한 번만 부디 약속할게. 그리 길진 않을 테니.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대 아이 다시 볼 수 있다면 Hey, 너와 이 노래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one last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전날 내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 빠진 오죠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전날 내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 빠진 오죠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네, 빅뱅의 라스트 댄스였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곡을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로 딱 틀어드렸더니 우리 진호 학생은 이거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인데 하고 딱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이거 저희 세대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어떻게 그런 노래까지. 그 빅뱅도 벌써 우리 진호 씨가 막 한창 인기 있는 요새 노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 노래 이렇게 좀 잘 들으시는 편이에요? 저는 노래 자체를 다 좋아하는데 옛날 노래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다음에 우리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릴 노래는 우리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
이건 워낙 명곡이라 제 방송에서도 많이 틀어드렸는데 다은 씨도 좀 옛날 노래 이런 곡들 좋아하시는가 봐요. 저 이 노래는 부산 발드루프 학교에 저희가 다 같이 내려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워크샵으로. 그때 부산 학생들하고 같이 이 노래를 합주로 불렀었는데 그때 메시지가 깊이 와닿아가지고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노래는 그래도 요새 신곡들을 좋아하시는 편? 팝송 좋아하는 팝송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좋습니다. 자, 발드로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발드로프가 지금 이제 말씀 들으시면 발드로프 나오는 학생들은 다들 우리 두 분처럼 이렇게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좀 있잖아요. 때로는 공교육 학생들이 부러울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공교육에 비해서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아니면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 보면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그런 점도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부터 해주실까요? 우리 신호 씨가 먼저 해주실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느끼는 발도르프 학교의 단점이라 하면은 저는 일단 사교성을 꼽을 것 같아요. 사교성. 네. 공교육 같은 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한 반에 막 20명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안 맞는 애들은 안 맞게 되고 맞는 애들은 그냥 맞는 애들끼리 노는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런 게 원활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제 교육 문제도 입시 교육이랑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방황하게 되는 그런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불안감하고 좀 연결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학년끼리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네, 학년은 같은 학년끼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학년, 아까 5명이라 그랬는데, 처음부터 5명이 쭉 올라오는 거네,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에 몇 명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가지고 결국엔 5명이 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12학년인데 10학년하고 수업을 같이 듣는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과목별로 다른데,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는 그냥 학년끼리 듣고, 체육이라던가 오이리트미라고 해서 이제 발도르프 학교에서 배우는 현대무용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공동으로 같이 하기도 합니다. 무용도 해요? 네, 무용도 해요. 오, 진짜 다양하게 하시네. 다양하게 하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서 우선 숫자적으로 좀 같이 인간관계 풀이 좀 좁고, 네. 그런 면에서 오는 사교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네. 네. 우리 다은 씨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게 학교 다닐 때는 검정고시나 수능 같은 걸 못 치게 하고 졸업하고 나서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정보가 너무 깜깜한 것, 그래서 막 불안하고 막막한 감정이 드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졸업한 다음에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학생들이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봐요, 중간에. 그렇지,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내가 그 불안감 해소가 가장 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불안감이 올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인드 컨트롤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좀 카바를 해줘요. 어때요? 선생님들도 상담 얼마든지 잘 해주시고,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이제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졸업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자, 아까 중간에 이게 왔다가 가는 학생도 있다 그랬잖아요. 저 중간에 이게 중도 탈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도르프가 도저히 나랑은 좋은 뜻으로 왔지만,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있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이유로 그만두시게 되나요? 보통 다 그거인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얼른 너를 공부를 해서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그 이유. 네, 그거 말고도 아무래도 금전적인 비용도 조금 있고 사회 아까 말했던 사교성 이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근데 그 입시 교육. 입시에 대한. 네. 네, 그걸 넘는다는 건 정말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대학이어도 기왕이면 인서울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거고,
그래야 내 인생이 좀 더 브라이트하게 밝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무시 못하는 가장 큰 허들일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 끝까지 남아 계셨던 우리 두 분은 그런 허들을 아주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살아가시는. 자, 이렇게 졸업생들끼리 따로 연락하고 하시나요? 그러면 서로가? 몇 명하고는 하고 지내고 몇 명은 아예 소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은 지금 주로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한 명은 지금 수능 공부하려고 학원 들어가 있고요. 한 명은 검정고시 쳐서 그 아이도 대학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호 씨는?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2명은 알바하고 한 명은 어학연수 준비, 한 명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좁은 세계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친밀감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CC도 생기고 그러나요? 그거 생겼다가 깨지면은 진짜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너무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데 이게 뭐 내가 지금부터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없었어요, 진호 씨는? 저는 너무 애들이랑 그래가지고. 타은 씨는? 저는 다른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하고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저희 학교 내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알고 모르고 다 알아서 그런가? 네.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금지시키는 편이에요? 어때요? 아니요, 금지시키죠. 지양하죠. 지양은 하는데 너무 애들이 안 좋아해서 그렇지. CC를. 네. 하긴 너무 친밀하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나름대로 어떤 환상도 좀 있어야 그래도 좀 사귀는 때인데.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선배로서 이게 발도르프 교육국 이런 대안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대안교육을 찾는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학부모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발도르프 교육에 보내고 싶어 라고 하는 학부모들한테 학생 입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고, 어머니 발도르프에 너무 환상 갖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준비가 어머니 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한테도 이런 학생이라면 발도르프에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런 생각 갖고 들어오면 힘들다. 이렇게 그냥 한번 누군가 발도르프에 대해서 물어오고 관심 갖는다? 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겠다.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다은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부모님들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발도르프 학교는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셋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행사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와 학생과 부모님과 다 같이 성장하면서 가고 싶은 그런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발도르프 신입생 설명회 같은 거 한번 가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학생들 학교에만 맡겨놓고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그 정도 내가 학교에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관심과 에너지가 있고 그걸 각오할 정도 되셔야 오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님 전부 다 풀타임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만만치 않겠다. 조금 그런 편이죠. 네. 내 자녀, 다른 분들은 다 학교에 오는데 나는 직장 다닌다고 그냥 몰라라 하면 그것도 참 민망할 테니까. 네. 네.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학생들은 웬만하면은 교육 다닐 때 자체는 교육을 되게 싫어할 것 같거든요.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도 많은 편이지만 단점도 굉장히 부각되는 편이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택하겠다면은 시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험 막 이렇게 짜여진 틀, 성적 매기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지 않는, 네.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역시 다채로운 경험들을 더 좋아하는 네, 그런 학생들한테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뭔가 짜여져야만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다은 씨는 그런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주고 뭐 숙제를 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마음 편한 거였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도 제 손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가면서 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은 씨는 지금 이제 대학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네. 뭐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전공 있으세요? 저는 지금 공주대학교의 특수동물학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동물학과? 네. 무슨 과예요? 특수동물학과라는 게? 그게 이제 동물원에 있는 그런 커다란 별로 가축화되지 못한 동물들이나 아니면은 야생 동물들 구조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선택하게 된 게 동물에 대한 관심도 크고 거기서 딸 수 있는 자격증도 많고 길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 생각해서. 아니 보통 그렇죠. 대학에서 배우는 동물과 관련된 학과는 수의학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네. 수의학과는 좀 다른 모양이죠? 특수동물학과라는 게? 네, 전혀 다르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수의학과는 이제 애완동물 쪽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데 네. 특수동물학과는 조금 더 그런 외의 동물들을 더 많이 다루죠. 그러면 그 외의 동물들을 우리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동물 외에는. 네, 동물원 외에는 거의. 그러면 그만큼 취업도 동물원으로 한정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길이 되게 좁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배워보고 싶은 거를 마음껏 배워보고 그 후에 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또 그걸 하고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러면 야생동물일 거고. 네.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우리나라에 야생화되지 않은 동물이 이제 늑대도 사라졌고 네. 여우나 좀 남았을까? 곰, 반달곰. 그러니까 아주 한정된 네. 동물들일 텐데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땅히 취업의 길로도 그렇고 그런데도 그걸 공부하고 싶으시다. 네, 더 모르기에 더 흥미 있어지는 거죠. 네. 좋네요. 그게 공주대 하나밖에 없나 봐요? 공주대가 거기 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이 많고, 가장 많고 이러다 보니, 네, 과 중에서는 거기가 제일 높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공주대 나름대로 또 동물원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우리 진호 씨는 특별히 대학에 대한 마인드는 아직 없으셨다 그랬고, 나중이라도 생기면 그때 필요하면 그때 가시면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가정을 통해서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전 두루두루 더 관심 있는데 수영 쪽 관심 있고 과학 쪽도 관심 있어요. 수영, 과학. 네. 다 방면이시다 진짜. 안 어울리긴 하네. 아니 몸도 좋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으로 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 남도 탄탄하신 것 같아요 몸도. 요즘 운동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살쪘어요. 살찐 게 그 정도면. 예. 자, 발도르프 12학년 체제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한 6년 배우신 거네. 네. 진호 씨는 6년 배우신 거고, 우리 다은 씨는 한 9년 배우신 거고. 네. 네. 그 집안에 부모님만 특별하세요? 아니면 부모님 형제분들, 그래서 우리 다은 씨나 진호 씨 사촌들도 이렇게 좀 다른 대안학교나 이런 쪽에 좀 관심도 있고 같이 하시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만 하세요. 저희만. 네. 사촌들은 일반 학교. 네. 명절 같은 때 이렇게 사촌들하고 만나면 얘기가 좀 되는 편이에요? 어때요? 얘기 전혀 안 되죠. 왜냐면 그러니까. 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흔히 하는 이제 모의고사 있잖아요. 네. 육모, 구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이제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럼 명절 때 친척들 만나서 형들 만나서 얘기가 좀 한정이 되고 하다 보면 좀 친근함이라 그럴까? 서먹함도 좀 있겠다 그러면. 네. 그렇죠. 예상죠. 많이. 다은 씨는 좀 어떠세요?
저희 집안도 어머니 빼고는 이제 외가친가 다 그런 대안학교 교육은 지향하지 않는 편이셔서 이제 사촌들 만나면은 서로 그냥 그런 교육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노는 편이에요. 나가서 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친하기는 되게 친합니다. 아니 그 밑에서 봤을 때 부모님들이 또 형제분들끼리 이모 삼촌들끼리 계실 때 뭔가 부모님들의 이제 교육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삼촌이나 이모들 공교육을 보내시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쟤들 저렇게 보내도 돼? 이렇게 뭐 걱정한다거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많이 듣죠. 뭔가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우리 진호 씨나 다은 씨를 보면서 너희들 인생 어떻게 할래? 이런 눈초리로 좀 느낌도 있었나요? 가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받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거의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좀 숙궁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말은 못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당당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래도 어른들인데 일단 맞춰드려야죠. 우리 다은 씨는요? 저는 이제 삼촌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는 분위기세요. 그래서 괜찮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제가 시골 기숙학교 다닐 때는 정말 데리고 나오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응원해 주시지 못하는 게 좀 슬프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해해 주실 수가 없구나. 아니 중간중간에 부모님은 좋은 뜻으로 했지만 두 분이 진짜 나 여기 싫어라고 얘기했으면 다시 또 공교육으로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나는 싫다고 하는데도 부모님 끝까지 이걸 보내셨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반항할 생각을 못했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도시로 올라오니까 조금 선택권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시골 살다가 도시로 왔는데 일반 학교를 가려면 적응을 못할 것 같고 막 무섭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도르프 학교 대안학교라 조금 더 괜찮다 해서 그럼 거기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호 씨는? 저는 일반 학교로 솔직히 많이 가고 싶었었는데 이게 보통 상급 과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윗학년들에서는 아무래도 1년 뭐 꿇고 편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있다 보니까 지내신 것 같아요. 네. 다시 내가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난 발도르프 선택하겠다?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돌아갔고 다은 씨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짧은 시간이라 더 깊이 들어보면 좋겠지만 나름대로의 갈등들이 왜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있다 보면. 그리고 발도르프도 전부 다 기숙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숙사 아니에요? 네. 네. 집에서 다니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안양이면 집이 어디예요, 진호 씨는? 강서구 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안양까지면은 그냥 다닐만 한가요? 1시간 반 걸려요. 와. 아침에 첫 시간이 몇 시에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저희 학교 8시 40분까지 오라고 해요. 그럼 집에서 한 7시에 나가야 될 텐데. 네, 그쯤 나가야죠. 하기야 뭐 지금 고등학생들도 보통은 나가긴 하는데 1시간 반 이상을 차에서 시달린다는 거는 진짜 힘들었겠다.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 다은 씨는요? 저도 인천 연수구 살아가지고 통학 이제 왕복만 3시간인데 그래가지고 막 버스 가면서 숙제할 때도 있고 학교 가면 쉬는 시간마다 자야 되고 잠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심했다. 시간 반씩 가려면. 그건 맞아요. 보통 공교육 가면 수업 시간마다 핸드폰 걷거든요. 발도르프 다 걷어요? 저희는 애당초 핸드폰 자체를 지향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못 갖고 들어와요? 원래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아름아름 조금씩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뭐 들켰다. 그럼 난리 나죠. 몰래 선생님 몰래. 난리 나죠. 와, 학교에서는 아예 핸드폰을 안 한다고 봐야겠네. 네. 네. 집에 와서 한풀이로 집에 와서 핸드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거의 미디어를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이런 것도 다 거의 금지를. 지금은 개인 SNS나 이런 게 없으세요? 지금 있죠. 네, 만들었어요. 지금은 있고.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야, 그건 정말 불만이었겠다. 친구들끼리 게임도 못 해봤을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학교 자체에서는 안 해봤는데 학교 후에도 뭐 PC방 갈래 되면 PC방 가기도 하고 하니까 통제는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진 않아가지고. 네.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 세계에 몰두하는 나름대로의 미미란 것도 있고, 어제 어린 학생들인데 그런 걸 인위적으로 또 막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렵죠. 네.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요. 네. 야, 참 남들과는 다른 삶을 나름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다르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겠죠. 다른 삶이라는 것은 다채로운 삶이고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걸었던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보고 또 나름대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훨씬 더 넓은 사람, 또 깊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시간 동안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우리 두 분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학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하고는 또 새롭네요. 발드로프에 대한 직접 현직에 현역에 있었던 우리 이제 학생들의 입을 들으니까 훨씬 더 리얼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우리 두 분보다 더 나이 많은 자녀를 둔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서 우리 두 분의 삶이 정말 앞에 꽃길이 쫙 깔렸으면 좋겠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이겨나가실 거라고 좀 보고 우리 두 분의 앞길에 힘찬 박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 거리에서 와주셔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마지막 노래 우리 다은 씨가 신청해 주셨던 윤도현의 힘수연 고래 들으면서 우리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로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노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